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코로나 소식 잠깐 소개하고 20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요. 우리나라로 지금 코로나 키트에 관한 문의가 엄청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51개국이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 국민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이 키트를 수출할 때 코로나 그 확진 여부를 판단한 키트를 수출할 때 그 이름을 독도로 내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지 않나요? 저도 조금 전에 이 멋진 아이디어에 한 표 행사하고 왔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이지만 역으로 발상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20강의 주제는 독립시행입니다. 자, 독립시행이라고 하면은 일단 단어가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독립과 시행.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건들을 이제 시행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독립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제 수학적 용어로 배웠었죠. 19강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이렇게 쓸 때는 한 가지 식이 성립하는데 여기 선생님 미리 써놨죠? 요 식이 성립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식의 의미는 P, A 교집합 B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사건이랑 PA랑 PB를 따로 곱해주는 이 사건이 같아진다. 이 확률이 같아진다.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고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필요 충분이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강에서 배울 독립시행이란 무엇이냐면요. 선생님 밑에다가 의미를 써놨는데요. 시행을 반복할 때 시행마다 일어난 사건이 독립일 때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경우. 자, 주사위는 한 번 던질 때마다 계속 확률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한 번 던졌을 때 처음에 던졌을 때 1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또 1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확률이 다 6분의 1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반복했을 때 시행마다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동전을 던지는 거.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에서는 윷놀이 같은 경우. 윷놀이도 한 번 던진 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다시 던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가 나올 확률이나 나중에 도가 나올 확률, 처음에 뭐가 나올 확률이나 나중에 뭐가 나올 확률,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복권 같은 거 추첨할 때 행운권 추첨에서 행운권 추첨 중에서도 복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복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행운권 이렇게 들어있는 이 상자에서 행운권이 2개가 있고 꽝이 8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뽑아요. 뽑으면 이제 행운권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이 되겠죠. 뽑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계속 10개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행운권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2로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시행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냐면요. 이 확률을 구하는데 독립시행에서 사용하는 특이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교과서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사용할 교재는요. 천재교육의 2015 개정 확률과 통계 교과서입니다. 68쪽을 펴주세요. 자, 교과서 68페이지 펴셨죠? 독립시행의 확률 오늘 20강으로 이 단원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생각 열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4회 던질 때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1번은 오른쪽 표를 완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예요? 4번 던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윗면에 있는 적힌 눈이 1의 눈이 나오는 게 3번 나올 때가 어떻게 되는가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표를 보니까 1의 눈이 3번 나오려면은 1, 2, 3번에 3번이 연속으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나올 경우가 있죠.
그때의 확률은 보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앞에 6분의 1 3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회 1의 눈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1 빼고 나머지 눈은 2, 3, 4, 5, 6 5개죠. 2, 3, 4, 5, 6 중에 나올 확률이 6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마저 채워볼게요. 또 어떤 때 눈이 3번이 나올 수가 있죠? 1의 눈이. 그렇죠. 이거 x를 이제 앞으로 한 칸씩 옮겨오면 돼요. 이렇게 1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니까 1, 2, 4라고 해볼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3, 4도 있고요. x, 5, 5, 5, 2, 3, 4에 나올 때도 있죠. 그럼 각각 그때마다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요.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세 번째는 6분의 5, 네 번째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줄도 볼게요. 세 번째 줄에는 5x55 그러면은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맨 마지막도 마저 해봅시다. 네 번째 줄을 보면요. x555니까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는 다 채웠으니까 왼쪽에 있는 2번을 마저 한번 볼게요.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 1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오른쪽에 아까 여기 확률을 다 쓰고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계속 순서만 바뀌고 있죠. 순서만 바뀌고 있는데 6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6분의 1이 3개 있고 6분의 5 하나 있고 이 두 번째 줄도 보면 6분의 1 3개, 6분의 5 하나 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6분의 1이 3번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6분의 5고 그래서 결국 얘는 다 더해준 게 이제 1이 3번 나올 확률인데 얘네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6분의 1이 3번 나오고 6분의 5가 아이고 잘못 썼네요. 6분의 5가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앞에다가 4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얘가 만약에 A라는 확률이에요. 얘가 A라는 확률, 얘가 A라는 확률, 얘가 A라는 확률이라고 했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 4가지가 있고 확률은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4A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4가 붙는 게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앞에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독립시행에서의 약간 특이한 경우예요.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 나오는가 이거를 해가지고 다 더해줘서 이 뒤에 붙어있는 확률은 다 똑같이 되는데 이게 몇 번인가 요거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독립시행에 여기서 나온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 매 시행마다 이러한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 위에 있는 예를 같이 보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각 시행이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독립의 의미죠.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거나 뭐 동전을 계속 던진다거나 앞에서 앞면이 나왔다고 뒤에서 앞면이 안 나올 경우는 없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서로 시행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밑에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위 생각열기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4회 던지는 각각의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6면 중에 하나니까요. 그쵸?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로 매회 동일하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핵심 포인트예요. 매회 할 때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계속 6분의 1로 동일하고 그것이 아닐 확률은 6분의 5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한 개의 주사위를 4회 던져서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4C3이고 각 경우의 확률은 모두 이렇게 동일하다.
아까 위에서 표에서도 봤는데요. 이 표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3개가 칠해져 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률을 썼었는데 동그라미가 앞에 3개,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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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각 경우의 확률은 어땠어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확률은 곱하는 순서만 다르고 다 똑같았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그거를 봤을 때 동그라미 3개랑 X 하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릿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3자리를 택한다. 그래서 4C3. 아까 우리가 그래서 4개가 나왔었죠? 요런 얘기예요. 4번 던져서 3번 나온다. 그게 이제 4C3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4가 들어갔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4C3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각 경우는 배반 사건이므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올 확률이 다 같았는데 얘를 싹 다 더하면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4C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독립시행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랑 잘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각각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자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돼 있고 뭐 뒤에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를 위에 있는 거랑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아까 위에서는 주사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이었죠. 이거를 이제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사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이 뭐로 일정해요? 확률은 6분의 1로 일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4번 했을 때 3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썼었어요? 4C3에 6분의 1 3번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 6분의 5에 1번 이렇게 됐었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요 NCR 그 다음 P의 R제곱 Q의 N-R제곱에 각각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상황이랑 잘 적용해서 보면은 아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69쪽에 나와 있는 예제 2번과 문제 3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2번은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윷놀이에 대한 얘기예요. 윷놀이 같은 경우는 사실 동전이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오른쪽에도 윷놀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윷 그림이 얘는 앞 뒤가 나올 확률이 뭔가 일정하다고 생각되기가 힘들죠.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평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봤을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고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었어요? 통계적 확률이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윷놀이에서 U짝 1개를 던질 때 4개를 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1개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고요. 자, 둥근 면이 어떤 건가요? 이 그림에서 보면 요게 둥근 면이에요. 그쵸?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고 평평한 면, 얘가 평평한 면이죠. 얘가 나올 확률이 5분의 3.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밑에가 둥글게 되고 위에가 평평하게 나오는 게 확률이 더 큰가 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U짝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윷놀이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거리 뭔가 도가 뭔가 이거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다 그려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도개 걸림모가 좀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을 중심으로 저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걸 모양이에요. 걸 모양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 평평한 면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요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가지고 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평평한 면 3개 나오고 둥근 면 이렇게 하면 좀 둥근 면 표현이 되나요? 둥근 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걸입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유춘요. 각각의 유춘 던졌을 때 나오는 확률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치죠. 뭐 이제 같이 던지면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네가 5분의 2, 5분의 3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리 나올 확률은 둥근 면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둥근 면이 하나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평평한 면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4개 중에서 1개가 둥근 면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5분의 2가 1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면 3개니까 5분의 3이 3개. 이렇게 써주면 식은 끝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지수 계산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겠죠? 4C 1. 일단 우리가 조합도 계산을 잘 해줘야 되고요. 4. 그 다음에 5분의 2.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요 세제곱은 요 위에도 세제곱, 요 밑에도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위에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밑에는 5의 세제곱 125 이렇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약분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625분의 위에 이거 3개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곱해보시면 2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25분의 216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3번은 일단 천천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퀴즈 프로그램 출연자는 보기 3항목 중에 정답이 1개인 문제를 5문제 풀어야 된대요. 일단 문제 수가 5개죠? 문제 5개. 보기는 각각의 이제 보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나 봐요. 여기도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보기 3개 중에서 정답은 1개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출연자가 각 문제에서 보기 한 항목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얘는 답은 모르는 거예요. 답은 모르니까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맞출 확률. 답이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죠? 아무거나 찍으니까. 그럼 틀릴 확률은? 틀린 답이 2개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했죠. 그럼 문제 5개 중에서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3문제 이상이라고 하면은 3문제만 맞출 수도 있고 또 4문제 맞출 수도 있고 5문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거는 각각 구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3문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요거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줘가지고 더해주면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3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되는 거죠. 각각 겹치는 게 없잖아요. 3문제 맞추면서 동시에 4문제 맞추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3문제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5개 중에 3문제니까 5C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맞출 확률 맞추는 게 몇 문제예요? 3문제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틀리는 건 그럼 몇 문제?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들어가는 이 두 숫자를 합했을 때 무조건 여기 앞에 있는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문제 맞출 확률도 한번 해봅시다. 4문제는 5개 중에 몇 개 맞춰야 돼요? 5C4가 돼야 되고요. 3분의 1의 4제곱. 4문제 맞추면 틀리는 건 몇 문제? 1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문제를 다 맞춘다는 거는 5C5에다가 3분의 1의 5제곱. 틀리는 거는 몇 개? 빵개니까 여기 빵개. 그런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를 각각 어떻게 해주면 된다? 다 더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길이 험난할 것 같지만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5C3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합에서의 수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3분의 1 세제곱하면 27분의 1,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5C4는 얼마예요? 5C4는 5죠? 곱하기 3의 4제곱이면 81분의 1, 3분의 2 더하기
5C5는 1이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3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43분의 1이다. 요것만 각각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짝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이 3에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요 3이 세제곱되고 제곱되고 4제곱되고 1제곱되고 5제곱되고 그래서 결국 이 밑에 있는 수들은 다 곱해주면 뭐로 같아지냐면 3의 5제곱인 이 243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더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약분을 섣불리 해주시면 나중에 도로 합쳐주실 때 다시 통분을 큰 수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얘를 써보면 243분의 이제 이 위에 것만 지금 곱해주시는 거죠. 10 곱하기 1 곱하기 4 하면 40. 두 번째 거는 243분의 10. 마지막은 243분의 1. 이렇게 돼서 다 해주면 243분의 51이다. 여기까지 구했죠? 그러면 51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약분 한번 해줄 수 있겠네요. 약분해주면 81 이렇게 되나요? 17이 소수니까 딱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81분의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딱 3문제 맞출 확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문제 이상에 대해서 각각 3문제 맞출 확률, 4문제 맞출 확률, 5문제 맞출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독립시행의 확률 조금씩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겨서 70쪽 소단원 확인 문제에서 2번, 3번, 4번 식 세우는 거 확인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 풀었던 1번 문제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2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독립시행의 경우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뭐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P, Q, N, R 요것만 정해주면 사실 계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해주려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확인해 볼게요. 5개의 구멍에서 물이 올라오는 바닥 분수대가 있다. 어느 순간 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할 때 2개의 구멍에서만 물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5개 구멍이고 여기서 몇 개에서 구멍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2개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5개 중에서 2개에서 물이 나오는 요거 OC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올 확률은 그럼 얼마일까요? 그쵸, 1에서 빼준 3분의 1이겠죠? 요거는 그럼 몇 개가 된다? 3개.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해 줬듯이 요 2개랑 3개를 합쳐서 요 앞에 있는 5가 나오게 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식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확률, 답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이거는 계산을 또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있는 OC2 같은 조합을 잘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2제곱, 3제곱, 4제곱 많은 제곱수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의 5제곱이랑 3의 5제곱, 4의 5제곱, 5의 5제곱, 5의 5제곱까지는 사실 잘 안 가고 5의 4제곱, 6의 세제곱 요런 것까지 이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얼마인가 요거를 잘 알고 있는 것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OC는 10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사실 이것도 아까 했었지만 밑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3의 5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5제곱 243분의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243분의 4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약분할 때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방금 우리가 계산한 과정을 생각하면 약분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243 같은 경우에는 3을 계속 곱해준 거죠. 그래서 얘는 3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이 아니면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분 없이 답이 여기서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3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4번 던질 때
주사위 눈의 수가 3번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몇 번 중에 몇 번 나오는 숫자가 몇 개 없죠. 4번 중에서 3번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4C3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냐면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36가지죠. 그 다음에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1, 1, 2, 2, 3, 3 해서 6, 6까지 6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은 주지 않았지만 6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지 않을 확률은요? 6분의 5겠죠.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36분의 6이라고 써줬지만 약분해가지고 6분의 1로 써줄게요. 그럼 6분의 1. 요게 몇 번 들어가야 돼요? 3번 같을 확률이니까 이 앞에 있는 요 3을 그대로 올려줘서 여기 3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6분의 5가 4개 중에 3개 써줬으니까 여기는 1 들어가면 딱 맞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자, 4C3은 4C1과 같으니까 4고요.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은 216입니다. 뒤에 조금 지우고 쓸게요. 뒤에는 곱하기 6분의 5. 이거는 약분을 해준 상태에서 해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네요. 4단으로 약분이 될까요? 4단으로 약분이 되네요. 4, 1은 4, 54. 그러면 밑에 것끼리 곱해줘서 답은 어떻게 된다? 24, 324분의 5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4는 5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4번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갑과 을이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먼저 세 세트를 이기면 시합이 끝난다고 한다. 세트마다 갑이 을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일 때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그런데 제가 가져온 문제랑 원래 있는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거까지 써줄게요.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비기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얘는 풀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필기할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5번 문제를 조금 지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시합이 끝난대요. 3세트를 이기면은 시합이 끝나니까 그럼 5C3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 자, 5C3을 해가지고 자, 세트마다 갑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갑이 그럼 몇 번 이겨야 돼? 갑이 3번 이기고 을이 2번 이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 테니스 시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이랑 경기를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5세트 시합이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5세트 시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칸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3세트를 먼저 이긴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썼던 이 식에서 5C3에서는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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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또 어떤 게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O, X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XX 뭐 555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다 5C3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 상황이란 말이죠. 경기 상황에서 3세트까지 했는데 3번 했는데 내가 다 이겨버렸어. 그럼 경기 4번째, 5번째 판 하나요? 이건 안 하죠.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써준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얘는 3세트 만에 경기가 끝난 거야. 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2번째 줄도 처음 했는데 내가 이겼네? 2번째 했는데 또 내가 이겼어. 그럼 2대 0이죠. 3번째 졌어. 2대 1이죠? 4번째인데 3대 1 됐어. 내가 먼저 다 끝났는데? 그럼 여기는? 여기서 경기 끝입니다. 5번째 경기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요거는 4세트 만에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면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이 선생님이 3번째, 4번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3세트까지 했는데 2대1로 내가 지고 있죠.
4세트까지 했는데 2대2로 이겼어요. 비기고 있어요. 그러면 5세트를 했는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결국 5세트에서 3대2로 해가지고 5세트에서 경기가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역전승의 묘미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내가 졌어.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2대1, 2대2, 3대2 해가지고 5세트에서 내가 이겨버린 거야.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5C3의 오류를 좀 알겠나요? 이렇게 이 식을 써버리면요. 이런 경우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3세트나 4세트에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 그 바로 전 세트까지를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를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4세트까지의 경기 결과. 자, 4세트까지 몇 대 몇이어야 5세트에서 딱 시합이 끝날까요? 그렇죠. 4세트에서 2대2여야 돼요. 2대2 상황에서 5세트에서 내가 딱 이겼을 때 시합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5세트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5세트에서 그냥 시합이 끝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시합이 끝날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까지만 생각하면 돼. 4세트까지 해서 2대2까지만 보면 5세트에서 무조건 시합이 끝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4세트까지 해서 2대2일 요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세트까지 했을 때 4C 2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요런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4세트에서 2대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5세트에서 누가 이기든 시합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4C2 계산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9분의 1, 9분의 4 이거 곱해주면은 약분했을 때 2, 3 이렇게 되니까 27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요 27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이 돼가지고 혹시 시합이 끝나는데 갑이 이기면서 시합이 끝날 확률은 구할 수 없을까요? 갑이 이기면서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은 4세트까지 일단 경기가 가고 마지막에 갑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곱해주시면 이 81분의 8이 갑이 이길 확률이에요. 그럼 을이 이길 확률은요? 을이 이기면서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은 27분의 8 4세트까지 잘 오고 마지막에 을이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1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결과를 합쳤을 때 27분의 8이 나오는 거죠. 4세트에서 끝날 확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셨나요? 4번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조금 더 복잡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독립시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강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3단원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면서 코로나 강의도 조금씩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이 수업의 공백기를 잘 메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건강하시고 주말 지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